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70탄입니다. 제가 이 복에 겨워서, 내년이 환갑인데, 아이가 무려 7박 9일 이 캘리포니아 여행을 보내줘가지고, 현지에서 6일 정도 보내고, 비행기에서 이제 나머지 시간 보내고 그러고 왔습니다. 현지에서 오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쓴 시간이 6일이에요. 6일 동안 뭐 했냐? 원기 충전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산맥이 있거든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인데 그 산맥에 굉장히 좋은 숲들이 많아요. 그 숲만 무려 나흘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잘 쉬고 왔고요. 이렇게 무엇을 떠버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좀 너무 칙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칙칙한 게 별로 안 좋아요. 싸우더라도 웃으면서 싸우고 즐겁게 싸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원한 장면부터 하나 보시고 시작하시죠. 예, 이게 제가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시콰이어 숲만 나흘을 찾아다녔거든요. 아니, 사흘 찾아다니고 이제 다른 데 하나는 이제 약간 사막성 내셔널 파크를 하나 갔었어요. 저도 여기 가기 전에는 이 시콰이어가 이런 나무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전남 담양에 가면 그 가로수에 그 메타시콰이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명물이랍시고 사람들은 말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을에 이게 불구죽죽하게 낙엽이 져요. 지저분해요, 나무가. 그래서 저는 시콰이어라 그러면 원래 좀 심드렁했는데 여기도 뭐 그런 시콰이어일 거다. 근데 뭐 여름이니까 낙엽은 안 졌겠지 하고 처음에 갔다가 놀래가지고 좀 일정을 조정해서 시콰이어 숲만 찾아다니면서 3일을 찾아다녔어요. 이건 이제 요세미테가 요새 산불 중이어서 시콰이어 내셔널 파크라는 그거보다 제가 있었던 데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무려 5시간 이상 차를 몰고 가서 간 데인데요. 이렇게 커요. 제가 오늘 중국과 미국에 관한 얘기가 좀 포함되기 때문에 시콰이어도 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남 담양에 있는 메타시콰이어는 중국산이에요. 원산지가. 그래서 낙엽이 지고 가을에는 칙칙해져요. 그런데 미국에는 시콰이어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상록수예요. 낙엽이 안 져요. 좀 이렇게 그 해발 고도가 낮은 데는 해변 쪽으로 코스탈 시콰이어, 그러니까 해안 시콰이어가 있고요. 걔는 날씬하게 키가 높게 자라요. 한 100, 20, 30m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 40층 건물 높이까지 자라요. 그리고 이제 해발 1500m에서 한 2100m 사이에 산중에는 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따라 가지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자이언트 시콰이어가 자라요. 얘는요 좀 특이해요. 한 70, 80m 자란 다음에는 이렇게 위가 둥그렇게 머리가 뾰족하게 자라다가 위가 나무 기둥 자체가 동그랗게 되면서 이렇게 머리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옆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집 자체가 막 1000톤, 1200톤, 1300톤 이렇게 나가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이제 자이언트 시콰이어라는 건데 제가 자이언트 시콰이어 뭐 그렇게 대표적으로 가장 큰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큰 나무 둘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콰이어도 중국은 말하자면은 이게 짝퉁이 된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시콰이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네바다 시에라 산맥에 가셔서 거기에서 제대로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시콰이어 그 공원이 유명한 게 제가 추천을 드리면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뮤어 내셔널 파크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따지면 한 3-4시간 거리에 있는 요세미테가 있고요. 한 5시간, 6시간 거리에 있는 시콰이어 내셔널 파크가 있고 그래서 시콰이어 공원만 3개가 있으니까 제가 강추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종을 만났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시콰야부터 미국산을 찬양을 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남들이 들으면 친미 혹은 숙미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 무슨 말하자면 막스 레닌주의, 저는 이제 그 주사파는 아니었고요. 주사파랑 싸움을 한 막스 레닌주의 초창기 멤버인데 PD파에 제가 PD의 학생적 조직 수도권을 만든 시발점이니까 저보고서 계속 가끔 이 바닥에서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이 백모는 아직도 빠갱이야, 전향 안 했어, 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뭐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말 들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귀하가 전향을 했다 안 했다를 감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나한테 증명해 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 왔는지를 자세히 얘기를 해주겠다. 아니, 정치 철학이나 정치사상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막 남발한다고요. 그게 좀 웃기죠. 근데 사실 저는 누가 이렇게 전향했다 안 했다 이런 걸 크게 안 봐요. 여러분, 전향했다고 말 열심히 떠드는 사람도 저는 딱 하나 물어봐요. 야, 요새 너 옛날 친구들이랑 어떻게 사냐? 전향은 안 힘들어요, 오히려.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인간관계가 정리돼서 끊기는 거예요. 전향보다도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은 좀 바뀔 수 있어, 살다가. 그런데 옛날 운동권 친구들이랑 또 만나면 여전히 정답고 누구보다도 내 친구스럽고 이러면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돈다. 기회만 나면 계속 빠딱한 근성 또 나와요. 그게 한번 뒤어갖고 거의 우울증을 앓면서 인간관계가 정리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언제 정리됐냐? 9.11 때 정리됐어요. 2001년에.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무슨 그 한국의 무슨 뭐 이런 그 무슨 종북 이런 문제로 정리된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리된 거예요. 9.11 때 그 기억하시겠지만 뉴욕의 그 트레이드 센터, 그러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 2개를 그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리스트들이,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이 민항기 2대를 세대죠. 세대를 납치해서 2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2개에 각각 들이받아서 무너뜨리고 나머지 1개는 펜타곤으로 가다가 중간에 떨어졌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저는 이 물리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했겠다가 느껴진다고요. 이 남자 승무원들 보안 요원을 제압해야 돼요. 이렇게 스튜어드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스튜어디스 말고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요. 그거 어떻게 제압했겠어요? 그때는 신변 검사 잘 안 할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터칼, 공업용 커터칼 가지고 꺼내가지고 웅크리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 심장 아프고 뭐 토하는 척하는 거죠. 여승무원이면 막 입에 개거품 무는 척하죠. 그럼 남승무원이 올 거 아니에요. 무술한 사람. 순간적으로 딱 머리 잡고서 그냥 커터칼로 경동맥 근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무술한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불과 1, 2초 사이에 피바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끊기니까. 그러고서 그 비행기를 탈취한 거라고 걔들이. 그래가지고 그 여행 그 민항기로 우리로 치면은 63빌딩이나 월트레이드 센터에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그때 이제 CUG PC통신 막 인터넷 초기 할 때인데 CUG로 했었어요. 제가 그때 운동권 후배들하고 친구들하고 동지들하고 그런 CUG를 했는데 생각 자체는 저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생각이 90년대 초반에 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친구들도 이제 시간 지나면 저같이 생각이 바뀌겠거니 하고 그 인간관계에 공을 많이 들일 때요. 운동권 출신들한테. 근데 요놈들이 보니까 이거 고소한데 뭐 이런 분위기에 표정 관리하는 분위기예요. 미국 잘 당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야, 인마 이게 지금 미국을 테러한 거냐. 예를 들어서 1983년 미국의 주 레바논 미국 대사관을 그 당시에 레바논에 있던 그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테러를 할 때는 그 자살폭탄 픽업 트럭으로 테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미 대사관의 미국 외교관들하고 그거 경계하던 해병대원하고 해서 수십 명, 한 100여 명이 죽어나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예를 들었어요. 야, 1983년에 주 레바논 미 대사관 테러는 내가 군사작전이라고 이해해 줄 수가 있다. 왜냐? 분쟁 지역의 대사관이라는 건 준 군사 목표고
거기에 대부분의 희생자가 미군이고, 그 다음에 그걸 공격한 것도 자기가 모는 자기 트럭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내가 그건 이해할 수 있다, 차라리. 근데 이거는 얘기가 다르다. 우리로 치면은 삼성동 무역센터나 여의도 63센터를 칼디나 아시아나 비행기를 탈취해서 들이받은 케이스다, 이게.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넘어서서 문명에 대한 테러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게 현대 문명 속에 잘 적응해서 먹고 사는 거다. 개도 밥 주는 손은 안 물어. 이거 개만도 못한 짓이다. 이런 거를 보고 박수 치는 거는, 이랬다가 제가 인간관계가 다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한 1년 정도 우울증 비슷한 거 알았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때 나이가 2001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6, 17년 전이니까 나이가 이제 40 중반 아니에요. 40 중반, 40 초반인 놈이 평생 동안 지가 제일 친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한 친구들, 후배들이 이것들이 보니까 인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것들하고 늙어서 같이 양로원도 못 가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치면서 제가 딱 친구 2명 건졌어요. 딱 친구 2명 건졌다고요. 나머지 기백 명 되는 후배들, 몇백 명 되는 후배들, 저는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됐어요, 걔들한테. 걔들이 어떤 인생을 살던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고, 제가 고민할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심보가 비틀려서 인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완전 단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향했다 안 했다는 거 당연하게 그거 그까짓 거 대한민국 정도 잘 사는 나라에서 사고방식 바뀌어야 되는 거는 지능이 있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나불거리기 전에, 나불거린 다음에 혹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 너 옛날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 선 안 그어졌어? 그럼 너 아직 인생 덜 산 거야. 그러니까 백모더러 전향했냐 안 했냐라고 그런 정치 철학, 정치 사상에 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렇게 물으세요. 야, 백모야, 너 옛날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냐? 옛날 친구 중에 친구 관계 유지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 운동권이 아닌 2명의 대학 친구 외에는 대학에서는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수백 명, 천여 명의 후배를 길러냈는데 친구든 후배든 그 바닥에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있죠, 물론. 있다고 말하면 있는 거죠. 저한테 형하고 전화하면 너냐라고 전화 안 받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냥 넌 네 인생이고 난 나 인생이고 너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쪽 이른바 니들이 말하는 이른바 애국인지 우파인지 보수인지 하는 바닥에서 내가 날뛰고 돌아다니는 거 니들도 신경 쓸 거 없고, 나도 니들이 사고방식 안 바뀐 거 나도 신경 쓰지 않을게 하고 선을 긋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감이 전혀 없어요. 2001년을 계기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오늘 얘기도 이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저는 가끔 이제 세뇌 탈출해서 위안을 받는다, 백모가 해서라는 걸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왜 위안을 드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특별히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분홍빛의 희망찬 해석을 한 거라기보다도 문명의 추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 문명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러이러하게 펼쳐지고 있고, 그 현대 문명을 주도하는 미국인데 그 미국이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라든지 이 대한민국의 사정이 이러이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인 거에 들어가면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무슨 고급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거대 미디어 말하자면 회사여가지고 언론사여서 수백 명의 무슨 능력 있는 그런 언론 기자들을 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떠드는 소리인데 별거 없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독교, 그러니까 보수주의적 기독교, 원단 기독교, 복음주의적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백을 하면 제 이제 외할아버니는 평양의 감리교의 독실한 신자로서 3.1운동 때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고요.
제가 막내의 막내 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할아버님들하고 세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제 친할아버님은 1894년 동학대 전남 고흥의 책임자셨다가 그러니까 전남 장흥 전투가 마지막 전투예요. 동학이 장흥 전투를 끝으로 한 3년 정도 숨어 다니시다가 그 과정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어요. 장로교로. 그래서 한 100여 년 전에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마을이 한 20년 전에 한 15년인가 100주년 기념교회로 이렇게 지정된 교회예요. 아주 궁벽한 조그만 마을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안 뿌리가 그런 그 프로테스탄티즘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아무튼 그 기독교 복음주의는 기독교 보수주의와 친화감을 느껴요. 이제 그래서 혼자서 뭐 성경도 좀 읽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 뱀의 혓바닥, 둘로 갈라진 혓바닥을 이렇게 그 사악한 걸로 표현을 해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따진다든지 영성이나 신앙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진실되어야 되기 때문에 혓바닥에 둘로 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혓바닥으로 두 개의 뜻이 있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할 때는 그러나 싸움에서는 마땅히 혓바닥에 둘, 셋, 넷으로 갈려야죠. 속이고 혼란시켜야 돼요, 상대방을. 그래서 이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제일 좋아한다잖아요. 손자병법에 이게 뭐 군쟁편에 나오는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건 속임수다, 병자 궤도야. 그러므로 능력이 내가 너 팰 수 있을 때는 마치 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야 되고 군사력을 동원할 땐 마치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야 된다. 능이 시지불능이고 용이 시지불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랑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마치 상대방과 멀리 떨어져 있는 척 꾸며내야 되고 상대방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상대방에 가까이 있는 척 바로 우리 군대가 바로 상대방 목줄 앞에 있는 것처럼 꾸며내야 된다. 상대방한테 이익을 제시해서 유혹해야 되고 상대방을 혼란시켜서 거꾸로 때려야 된다. 상대방이 튼실하면 내 쪽에서도 대비를 단단히 차려야 되고 상대방이 강하면 싸움을 회피해야 된다. 상대방을 성내게 해서 마음을 흐트려야 되고 노이요지, 비이교지. 내가 마치 비천하고 낮은고 힘이 없는 척해서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상대방을 바쁘게 만들어서 힘을 소모시켜야 되고 상대방이 내부가 잘 단결해 있으면 그 내부를 이간시켜야 된다. 공격할 때는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공격해야 되며 출격할 때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할 때 출격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다. 그러므로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서 획을 그어서 칸막이식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 무서운 말이죠. 트럼프가 제일 좋아한다는 손자병법의 군쟁편에 나옵니다. 저희 때는요, 막스 레닌 책이 많이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 싸움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게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었겠어요. 이 군사사상서를 다 읽었어요. 클라우저비츠까지. 손자나 이런 책들을. 저 같은 경우 영어로 클라우저비츠를 읽었거든요. 그때. 전쟁론이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지금도 전쟁론 제대로 번역 안 돼 있어요. 그거 번역하기 어려워요. 도고 그 원서 보면 문장이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옛날 그 19세기 도고들이요. 한 문장이 막 한 페이지씩 나가거든요. 영어 번역본을 보면 그게 딱딱 끊어져 가지고 제대로 번역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은 제가 보면 완전히 상대방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면 군사력 다 준비해 놓고 동북아시아 다 집중시켜 놓고 저승사자 같은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 주한 미대사 보내 놓고 저쪽으로 보면 아예 뭐
뭐 김정은 무지하게 지켜주고 다 말 들어줄 것처럼 얘기해요. 다 양보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손자병법 그 방식이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요번에 아세안 지역 포럼, 그러니까 아세안 리저널 포럼이라고 거기 의장선명에서 CVID가 삭제되고 완벽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레기들은 ARF 의장성명서에서 왜 CVID를 빼셨나이까 하고 또 이제 트럼프 욕하고 미국 욕하는 듯한 뉘앙스로 잔뜩 써요. 잠깐만요. 근데 ARF가 어떤 데인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이 핵에는 이 동남아시아에 아세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파란 국가 핵에는. 그런데 ARF라 그러면 무지하게 범위가 넓어요. 아세안 지역 정상회의는 지역포럼, 아세안 지역포럼. 이거는요, 요 파란 거 말고도 인도도 들어가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 들어가고요, 요 빨간 거, 이게 한중일도 들어가고요, 요 황토색엔 북한, 러시아, 몽고,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포럼 의장성명이라는 건 요번에 북한한테 양보를 해준 거예요. 강경화도 북한 편 들었다 그러죠. 국내 보도에 하면. 그래서 CVID를 뺀 거예요. 체면 세워주려고. 그리고 완벽한 비핵화로. 그런데 아시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ARF 의장성명 나오기 이틀 전에 나온 아세안 및 한중일, 그러니까 요 파란색 및 빨간색, 아세안 플러스 3개국, 또한 여기서 보면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 요건 좀 더 커져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북한 딱 뺀 데서는 바로 CVID 바로 거론했다고요. 특히 중국이 포함된 데서 CVID가 거론됐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RF에서는 강경화 깨끗거리고 문재인 정부 깨끗거리고 북한 깨끗거리니까 그래 하고 그냥 거기선 풀어놔줘 척하고 바로 그냥 앞에 본가에서는 특히 중국 포함해서 CVID를 걸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북한 쪽을 그러니까 체면 너희 다 세워줄게. 그래 다 세워줄게요. 지금 미국 태도가. 그런데 일본을 기지 삼아가지고 동북아시아는 미국의 군사 전력에 실제 공격 전력에 뭐 60, 70% 이상이 집중돼 있잖아요 지금. 무서운 얘기죠 이게. 폼페오는 입만 뻥끗하면 이런 취지로 말하잖아요. 북핵 제거요? 그거 김정은 위원장께서 시간을 결정하시겠지요. 충청도 사람 생각난다니까요. 충청도에 가서 제가 충청도 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차 막 급하게 몰고 빵빵빵빵 되면 앞차에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니 급하시면 어제 오셨지 그러시오.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거랑 다를 거 없어요. 무서운 말이라고 이거. 볼트는요. 그 내막을 까버리잖아요. 아니 4.27 남북회담 때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1년 안에 비핵화하겠다 그랬다며. 그래서 우리 정상회담 한 거야. 그 말을 까버렸잖아요. 그저께. 그게 뭐예요? 만약에 북한이 갖고 놀면 패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손자병법에서처럼 이렇게 길을 살려주니까 리용호 이제 겁대가리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미국이 동식 패션 양보 안 하면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비핵화 안 해. 이게 겁대가리 없는 소리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죽으려고 색 쓰는 소리죠. 좀 쌍스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낮춰서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든다. 팰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한다. 능이 시지불능. 군사력 사용할 뜻이 있으면서도 용이 시지불용. 안 사용할 것처럼 말한다. 비이교지. 낮춰서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무지하게 접근해서 흔드니까 리용호든 무슨 김영철이든 이제 마치 CIA나 CIA의 사람들이나 폼페오 사람 만나기를 이웃 사람 만나듯이 만나니까 이게 뭐예요? 친이 이지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서 상대방 내부의 균열을 도모한다 아니에요. 고스란히 제 눈엔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여요 이게.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까닭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지금 기레기들 이게 북미 저거 무슨 뭐 무역 전쟁인가 무슨 뭐 관세 전쟁 붙는다 그랬을 때 뭐 이제 미국도 뭐 별 수 없고 어쩌고 뭐 무지하게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백모 세뇌 탈출해서 그 게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쥐어 패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그 게임 된다는 얘기 한 명도 안 하잖아요. 지금에서야 일방적 쥐어 패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드디어는 엊그저께 조선일보 이 얘기 보도했더니 이거 조선일보 보도에서 뽑은 거예요. 이게 물론 이 사람 알고는 있었지만 조선일보가 그 보도에서 제일 잘 정리해놨어요. 중국 굴기라는 건요. 비천한 놈이 몸을 세워서 고귀한 신분으로 일으켜 세우는 걸 굴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굴기, 중국 제조 2025. 자, 중국 지금 시진핑 정부가 떠드는 얘기예요.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세계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자체 독립성을 획득하겠다. 그리고 미국을 압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브랜드를 띄우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띄운 사람이 누구냐? 칭화대 국정연구원 원장이고 칭화대 교수인 후한강이라는 요 남의 관상 보고 좀 이상하게 생긴 요 할아버지 아저씨야 60살 먹은 이 사람이 이 이데올로그 역할을 했다고요. 그런데 칭화대 동문들이 유명한 동문들이 한 30명 나서고 거기에 연대 서명을 해갖고 1000여 명의 연대 서명을 해서 집단적으로 후한강 해임해라. 교수직에서도 쫓아내고 국정연구원 연장에서도 쫓아내라고 요구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위 학술보고를 통해 후한강은 중국 종합국력이 이미 미국을 초월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므로써 국가정책을 오도하고 일반 국민을 현혹했으며 다른 나라의 경계심을 촉발했다. 특히 국방력은 병력수와 국방지출의 합계라는 엉터리 지표를 주장함으로써 미중 국력이 역전됐다라는 헛소리를 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오도하는 행태였다. 이렇게 정면으로 이제 까기 시작한다고. 얘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그 대자보 붙여서 사람 박살내고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이런 식의 담론으로 사람을 사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에 들어간 거예요. 후한강을. 후한강한테 책임지어 갖고 시진핑 건져내게 한 거라고요. 이게 시진핑이나 그 전에 주룽지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했던 노선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인민대학의 유명한 이쪽 그 이데올로기는 뭐라고 딱 비판을 했냐면 중국이 미국을 초월했다는 후한강의 계산은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였고 그 산수마저도 틀린 산수였다는 게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데올로기 버리는 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한테 이제 평화 올리브 가지 흔드는 거예요. 야, 우리 안 까불 테니까, 우리 안 덤벼들 테니까 이제 그만 패. 이제 그만 패. 글쎄 그만 팰까요? 저는 좀 더 팰 것 같은데. 왜냐? 이건 좀 더 큰 싸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길들이기예요. 지금 중국과 같이 중국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은요. 일반 국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중국 여러 번 가봤는데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적으로 돌리고요. 그 중화 패권주의가 이중 구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야 우리가 좀 잘해보려 그러는데 외국이 우리 중국인을 짓밟고 너무 견제하고 우리가 피해자야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의식을 심어요. 그렇게 외국이 압박할수록 우리는 위대한 중국을 일으켜야 돼라는 중화 그 자부심, 중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의식을 엄청 또 길러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식, 중화 민족주의 의식. 이게 중국의 일반인들에게 아주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무지하게 깊게 박혀 있어요. 그게 시진핑을 비판하던 뭐 공산당을 비판하던 안 하던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제가 본 90% 이상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최강의 G1이 된다. 그런 국가가 이건 사고 나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당연히 외부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또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심리와 제도와 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 이런 게 강화될 때까지 팰 수밖에 없어요. 견제하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오래 팬다고요.
이 8대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별로 국내에서는 별로 거론 안 하고 넘어갔죠. 문재인 정부가 기업 취업 폐기하고 뭐 법인세 올린다 그러고 뭐 최상위 소득세 올린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왔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트럼프가 이 세율 인하에 대한 그 법률 통과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미국 법인세가 35%에서 21%로 무려 14%포인트가 깎였고요. 미국 최고소득의 그 최고소득세율도 37%로 하향 조정됐어요. 이것도 제가 잘 기억 못해. 이것도 한 10%포인트 하향 조정된 거예요. 엄청 깎아준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이게 2018년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8월이 되니까 7, 8월이 되니까 이제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놨겠어요. 거기서 순이익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순이익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다 현지에서 재투자하고 현지에서 돌리고 있었다고요. 이거를 미국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막대한 순이익을. 그러니까 환류가 되는 거죠. 해외 자회사들의 순이익이 미국으로 환류가 돼요. 본격적으로. 환류가 되는데 미국 안에서 지금 마땅히 투자할 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짓을 할까요, 기업은? 그때는 자사주를 매입을 해요. 왜냐?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나중에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배주주들, 지금 회사의 그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 구조, 지배 구조가 흔들리질 않는다고요. 한번 빨았다가 다시 불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나중에 투자처 있을 때 증자해가지고 대규모 투자하겠다 이 뜻이에요. 미래의 투자를 위한 힘의 비축이 자사주 매입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자사주 매입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은 미국 국내로 법인세가 낮아지니까 왕창 빨았는데 당장 이걸 가지고 대규모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미래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게 증자해서 자사주 매입으로 이걸 풀어버렸다고요. 자사주 매입으로 풀어버리니까 원래는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애플이 시총이 1조 달러 넘는 게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하도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시가총액은 마켓캡은 그대로 유지돼야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애플이 알파 효과 때문에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알파 효과가 오히려 발생해서 시총이 1조 달러를 지난 3, 4일 전에 돌파해 버렸잖아요. 이게 삼성전자의 손업에 되는 시가총액이거든요. 이 알파는 뭐냐면 기업들의 자신감, 투자자들의 자신감이에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식 한 주당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시총 자체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 효과 플러스 알파 때문에 시총이 지난주에 그냥 1조 달러를 치고 나갔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참고로 한국 말씀드려볼까요? 한국은 지금 법인세율이 25%예요. 뭐 이거 가지고 안 그렇다 뭐 작은 법인 더 싸다 그러는데 한국 경제 이끄는 게 어디예요? 대기업이잖아요. 법인 소득 3천억 이상 되는 데는 25%네요. 그리고 개인 소득세율은 40%예요. 거기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 깡통진보 쪽 주장이 뭐예요? 최저임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재벌국간 700조 험으로 쓰자. 이러고서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못 보셨어요? 전 여러 번 봤는데 광화문에서. 그리고 미국과 달리 한국의 상류 지식층은 뭐예요? 원칙이 없잖아요. 도덕도 없고. 박근혜 탄핵 주도했잖아요. 방조하고. 그게 잘나신 법조계의 상류 지식층이 한 짓이고 잘나신 조중동의 언론이 한 짓 아니에요. 한국 기업이요? 아니 오죽하면 이재용만 작살날 정도로 넋이 빠져 있냐고요. 한국 기업이요? 무식해요. 오나 회장들. PC 글로벌리즘, PC 리버럴리즘을 아주 받들어 모셔요. 그게 교과서인 줄 알아요. 그게 정도인 줄 알아요. 이게 주눅이 들어서. 미국의 대기업들요. 미국은 황당하잖아요. 저쪽 애들은 PC 좌파 애들은 예를 들어 소로스 같은 사람이 수천억 쓰고요. 이쪽
보수주의 쪽은 코호 형제 같은 사람들이 또 수천억 원씩 쓰잖아요. 한국은 그거 안 써요. 삼성만 조금씩 도왔다가 그 삼성도 많이 도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규모에 비하면. 그러나 전경련에서 푸른 돈의 대부분이 삼성 돈인 건 맞아요. 그랬다가 너 감옥 살려버리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서 그냥 별것도 아닌 거가 말 빌려준 거 죄로 그냥 저기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을 실제 경영 책임자가 감옥에 얼마나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상류 지식층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요. 그런 식으로 처신하시면 이제 좀 더 당하시게 돼. 더 당하시게 돼요. 미국에서 아무리 이런 일 벌어져도요. 더 당하시게 된다고요.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저는 뭐 연줄이 없으니까 기대도 안 하고 그러나 아니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이 큰 결심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중동과 같은 버젓한 언론이 제대로 돌아가면 훨씬 더 일이 편하잖아요. 근데 셋 다 지금 손발이 안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민초만 그 중에 물론 개인적으로 잘 사는 분도 많고 개인적인 전문 지식층 많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만 그냥 속이 달아가지고 댕댕댕댕 하고 있지 실제로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은 꼼지락달싹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성하셔야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뭐 하시는 중이요? 반성하셔야죠. 당연히. 자, 한번 더 보시죠. 그러면 이제 황당해가지고, 야, 그럼 미국은 저렇게 좀 훌륭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한국은 이 모양이냐? 그 전부 이 정신문화 상징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미국 한번 보시죠. 미국은요, PC 글로벌리즘이나 PC 리버럴리즘 다 똑같죠. PC 리버럴, PC 글로벌리즘 똑같은 건데, 결국은 이 PC라는 건 정치 도덕 완장질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좋은 거야 훌륭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갔다 왔는데 캘리포니아가 PC가 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어졌어요. 화장실을 칸칸이 큰 공용 복도가 있고 거기에 화장실이 칸칸이 따로 있는데 매 칸마다 전부 남녀 표시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왜냐? 내가 남자인데 성전 안에서 여성이 됐어. 그럼 혹은 내가 아직 죄송한 말 성기는 남성 성기를 달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있는 사람이. 나 여자애 가야 되네 남자애 가야 되네 여장하고 있는데. 혹은 걔들 말로 저는 그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젠더 이데올로기 하는 사람들 말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자다. 혹은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지만 머릿속에서는 남자다. 이런 사람은 남자 화장실 가야 되냐 여자 화장실 가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구별 없애고 모든 화장실 칸칸이 전부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all gender. all gender. 이게 PC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거요. 어떤 종류의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전 세계적으로 주장해야 되냐. 요번에 잠깐만요. 사우디하고 지금 사우디와 캐나다가 외교 관계가 지금 악화됐거든요. 아까 어디 나오던데.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이미지 복사해서 크게 한번 확대하려면 여기에 갖다 붙이고 할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사우디의 인권운동 문제 때문에 캐나다가 그걸 간섭을 했다가 그 사우디가 반발해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사우디랑 캐나다 관계가 무지하게 악화되고 있는 사정인데 사우디 인권운동가를 여성 인권운동가를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때 오바마의 그
부인 미셸 오바마가 끼고서 뭐 그 미국 정부에서 선정하는 상주고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이에요. 저는 이럴 때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우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글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한 10년 전.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성 운전을 허락했는데 전 세계에서 여자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다니는 나라였어요. 이게 얼마나 흉악한 나라냐면 그런 점에서 그 사우디는 순이잖아요. 슈아파 여자애가 그 남자애들하고 자기 남자친구하고 그 승용차 안에 앉아 있다가 순위파 남자애들이 덮쳐가지고 이 여자애를 윤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남자애들은 별 형벌을 안 받고 풀려났고 이 여자애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왜냐? 율법을 어겼다예요. 외간 남자랑 자동차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우디 인권 변호사가 이 여자 피해자를 설득을 해서 이 항고를 했는데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뀌고 태형으로 매로 치면요. 한 서너 대 맞으면 그거 거의 정신병 치료받을 정도로 충격 먹거든요. 태형으로 100몇 대인가를 선고받았다고요. 사람 폐인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정을 언급을 하고 그걸 공격을 한 게 벌써 한 10년 전 일이에요. 그럼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적 그러니까 시스테매틱한 대량 학살 사유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나치 같은 거 그건 나치는 그 인종학살 이런 게 아니면 북한과 같은 거 혹은 중국의 화룬궁 이런 게 아니면 한 나라가 이런 종교적인 전통적인 거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부 차원에서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박해받더라도 민간인이 뛰어들어서 감옥 가고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게 맞다고요. 민간인들이 이거를 저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처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여자를 끼고서 훌륭한 여자겠죠. 여성운동. 사우디 여성운동하는 훌륭한 여자를 끼고 미국 정부가 띄워주는 거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국가 대 국가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이 죽어나가더라도 암살되더라도 민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우디 정부의 무슨 극렬한 어떤 정부의 그 보안 그런 그 요원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백모가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백모 사람 보면서 암살한다. 어떻게 좋다 이거 그거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은.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언론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취향에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우디의 그런 극악한 그 여권 탄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살벌한 비판적인 글을 한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민간이 이렇게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그걸 이렇게 막 남의 주권 국가에 일종의 종교적 전통에 관한 얘기인데 그 종교사회니까 저는 사우디 종교도 종교개혁처럼 개혁돼야 된다고 봐요. 이슬람도. 그러나 그 개혁을 정부 대 정부 차원으로 욱박지를 수는 없다. 그 민간이 죽어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이 상 받은 여자의 오빠가 태형 1000대에 징역 10년 선고받았어요. 인권운동하다. 이 여자도 그 집행유예인가 이렇게 뭔가 해서 이 여자도 굉장히 많이 핍박받은 여자고 훌륭한 여자예요. 그러나 또 그런 오빠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한다? 그건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 어디까지 정부가 나서는 게 맞는지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거는. 그러나 북한 인권이다. 북한 해방이다. 이건 전체주의 대량학살 체제거든요. 이때는 정부가 당연히 강력하게 나서야 돼요. 모든 나라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PC는요. 이제 PC가 참 훌륭하다라고 보일 때가 이런 사진이 바로 제일 훌륭하다라고 보이는 광경이에요.
아마 트럼프는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트럼프는 무식한 짓을 하죠, 오히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요. 우리 미국이 인정해 줄게. 일 저질러 버리잖아요. 이런 사진을 찍어서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이러면 다 박수치군요. PC 웃겨요. 정말 웃겨요. 아니, 미국 가면요, PC하고 좀, 내가 좀 리버럴이다 하고 좀 대가리 좀 돌아간다, 머리 좀 돌아간다 싶으면요, 딱 가서, 우리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 식사만 해요. 글루텐이 그게 전분의 일종이잖아요. 그게 GMO한 밀가루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유전자 변형해갖고 이제 증산시킨 밀가루, 밀 종류에 많이 들었어요. 글루텐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아니, 보통 사람은 글루텐은 그냥 영양소예요. 훌륭한 영양소라고요. 그런데 아무 멀쩡한 사람도, 거기에 알러지 없는 사람도 뭔가 있는 것처럼, 나도 친환경 유기농 무슨 식품 먹는다고 해서 글루텐 프리 어쩌고저쩌고 웃기지도 않아요. 아마존이요, 돈 들여갖고 미국에 유기농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싼 식품 다루는 홀푸드인가 뭔가 하는 거 비싸게 주고 인수했잖아요. 슈퍼마켓 체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들갑 들고 사냐 이거예요. PC가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도 그건 이쁜 얼굴이라고. 이런 사진은요, 제가 시비를 좀 붙긴 했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일이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좋은 짓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더 나가서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 다 없애고 올젠더기 때문에 네가 여장 남자든 남장 여자든 성전환자든 누구건 간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아무 화장실 칸이나 그런 의도로 올젠더 화장실을 만들고, 그게 일반화되고, 왜 올젠더가 없냐고 항의를 하고, 그게 그렇게 올젠더 화장실이 없으면 그거는 개념이 없고 무식한 놈이고 성차별주의자고 깡보수고, 그 가게 주인은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낙인 찍고, 그렇게. 근데 그걸 미국 하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하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텍사스, 애리조나 모든 주가 다 그래야 되고, 미국 하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래야 되고 한국도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애들은 밀어붙이는 애들이거든요. PC가 글로벌이라고요, 기준이. 지들이 생각한 얄팍한 그 선악, 얄팍한 합리성으로 각 민족, 각 나라의 유니크한 특성을 전부 뭉개버리고 획일화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폭력적인 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언론 할리우드의 PC 글로벌리즘, PC 리버럴리즘이 굉장히 강세여도 미국은 올곧은 지식층이 있었고요. 아무리 이런 놈들이 날뛰어도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용어는 제가 붙였지만 국가주의가 아니라 네오글로벌리즘이 나오고 있고요. 보수주의가 강화되고 있고요. 언론의 기레기가 넘쳐도 바른 언론, 바른 팟캐스트가 있다고요. 미국은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 중에 화면 보질 않고 이제 라디오를 듣잖아요. 팟캐스트는 일종의 인터넷 라디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트들이 많아요. 보수주의 성향의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버시티, 미국 보수주의 대학, The Daily Standard, The Conservative Conscience with Daniel Horowitz, 이런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트들이 많다고요. 또 이렇게 날뛰어도 사실 21세기의 최강의 지식인 중에 하나인 20세기에 어빈 크리스톨 같은 사람이 보수주의를 선언을 했고 옹호를 했고 다시 재천명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랑 달리 유권자 운동에 강력하게 정당을 뒷받침해줘요. 그럼 수많은 유권자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의 하나가 뭐예요? ACU,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또 이런데 코호 형제 같은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수백억, 수천억씩 돈을 대고 있고. 그러니까 풀뿌리 자유공화시민, 정당, 올곧은 지식층, 대자산가 이런 사람들이 딱 대호를 짜가지고 간다고요. 저쪽도 그런 대호가 짜져 있고요. 근데 한국은 저쪽은 대호가 짜져 있는데 이쪽은 대호가 없잖아요. 대호가 없으니까 100이면 100번 싸움하면 지죠. 한국은 그래서 제가 유권자 운동 2선봉 같은 걸 하는데
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 자유공화 시민의 풀뿌리 대우가 없으니까 기업도 주눅 들어 있고 언론도 그냥 교만하게 혼자 지 멋대로 날뛰고 정치인들도 지 멋대로 그냥 자기 선거구 재선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 생각엔 이쪽부터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풀뿌리 자유공화 시민 유권자들의 네트워크서부터 풀려야 된다. 이 악순환이 여기서부터 풀려야 정당도 정신 차리고 조중동 같은 메이저 언론도 좀 재기능하게 되고 이제 대자산가들도 자기 재산 정리하고 개인 자산으로 딱 정리됐을 때 수십억 수백억 팍팍 질릴 수 있고 사실 그분들 그렇게 질러온 분들이거든요. 주로 장학재단 같은 데 질러서 그렇지.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죠 이게. 그런 생태계가 몰라요. 운이 좋으면 6개월 1년 안에도 될 수 있죠. 한국 사람들 빠르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분다. 지금 평양 붕괴하는 거야. 아 미국도 이제 틀 잡혔구나. 아 지금 이런 얘기요. 트럼프 행정 이제 제가 세뇌 탈출해서 계속 이거 트럼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현상이다. 미국의 네오글로벌리즘이라고 이름 붙여야 될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이 네오글로벌리즘은 옛날에 네오콘 정도는 세 발의 피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비슷한 얘기가 엊그저께 동아일보에 한번 났어요.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얘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신문에서. 물론 그 주제 자체는 트럼프의 언론에 대한 공격, 가짜뉴스라고 해서 언론 공격하고 각 세우는 트럼프의 정치 전략을 갖고 썼지만 행간을 보면 이걸 하나의 거대한 흐름과 추세로 인정한 거예요. 한국 언론에서 아마 최초로 쓴 것 같아요. 동아일보였다 기억해요. 손무슨 기자였는데. 좀 기자들이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원래 인터넷 동아일보에 앞에 띄워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찾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이제 이런 게 좀 대화가 만들어져야죠. 이거 대화 안 만들어지면 못 이겨내요, 쟤들. 또, 크게 봐서는 망하지 않아요. 이게 삼류 사회가 돼서 그렇지. 삼류로 망할 뿐이지, 적화되는 일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평양이 무너지는 판에 적화가 어떻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 삼류로 깔아앉는다는 게 마음 아픈 일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정신 바짝 차려서 정신 문화 상징을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된 유권자, 자유공화 시민 유권자와 조금 정신 차린 메이저 언론과 조금 정신 차린 정당과 조금 몇 명씩 배출되는 대자산가와 이게 어우러지면은 거의 세계가 기겁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신 문화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삼류로 깔아앉는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판이 이런 너덕개 요소가 어우러지는 판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오히려 제일 늦게 생겨나거나 제일 생겨나기 어려운 거는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백모 같은 정도밖에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떠들고 그거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식자층이 그 인간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떠드는 소리가 수준이 높아 듣고 배울 만한 게 있어라고 평한다는 게 그리고 거의 그런 게 몇 개 없다는 게 그게 슬픈 일이라고요. 많아져야 돼요. 그런 지식층 배출이 많아져야 되고요. 지금 영어 잘하고 제대로 훈련받은 제대로 교육받은 40대에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셔서 백모는 그냥 천박한 초로의 늑다리로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시점이 빨리 오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